이번 주에는 큰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아게로가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 시즌이 됐다는 게 일단 오피셜이 나왔고,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해외 축구 선수로 이름을 올린 아게로가 결국에는 맨시티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게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한 팀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10년이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레이튼 베인스, 뭐 캐스퍼 슈마이켈, 조단 핸더슨, 필 존스, 마크 노블 이런 선수들처럼 애초부터 이제 유망주 시절부터 올라오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한 수치잖아요. 사실 한 클럽에서 10년을 있는다는 게. 근데 맨시티는 일단 지금 아게로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다비드 실바도 그랬고 뱅상 콤파니는 심지어 11년을 보냈어요. 맨시티 에서. 그래서 이 선수들을 무료로 놔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의적으로 이제 계약 만료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선수를 돈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선수들을 통해서 수익을, 그러니까 리바운딩 하자는 생각을 했다면은 뭐 콤파니, 실바 이번 시즌에 아게로처럼 10년 이상을 꾸역꾸역 채워주진 않았겠죠. 뭐 야야 투레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10년을 채워주고 싶어 했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야야 투레는 또 플레잉 코치를 거부하고 떠난 케이스라서 일단 이거는 하더라도, 사발레타 같은 경우에도 9년간 맨시티에 머무르다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팀을 떠나기도 했고, 맨시티 입장에서는 사발레타도 10년 이상 채워주기로 마음을 먹었었던 상태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굉장한 기록입니다. 요즘에 프리미어리그 클럽에서 10년을 한 팀에 머무르는 선수가 얼마나 있다고. 물론 이제 선수 퀄리티도 선수 퀄리티지만 맨시티라는 팀이 선수들을 얼마나 존중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는 더 이상 돈만 많은 클럽이 아니다 라는 점, 돈만 많은 클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도 생각해요. 사실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호비뉴처럼 맨시티에 돈만 보고 왔었던 선수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유입된 팬들도 많았지만은, 아무튼 그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보내고 현재 와서는 철학적으로 깊은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맨시티가 솔선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B클럽이라면은 메머드급 엘리트 클럽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클럽이지만 이 클럽도 돈이 먼저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이 진짜 레전드 사진이죠 이게 진짜. 여기 옆에는 또 약간 잘랐어. 여기 저기 있죠, 보아탱. 끝에 자리가 보아탱인가 그러지 아마. 사진을 또 얄팍하게 좀 잘랐어. 아무튼 축봉.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게로, 실바 그리고 야야 투레가 최대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시점에 맨시티가 만약에 판매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더라고요. 아게로는 실제로 레알이 지속적으로 노렸었지만 아게로 자체가 맨시티를 좋아해서 그런 루머가 나올 때마다 곧바로 잔류 선언을 해줬었던 선수였고, 실바 또한 꾸준히 레알이 노리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도 아무런 잡음 없이 10년을 채워주고 떠났죠. 야야 투레도 불평불만이 있기는 했는데 약간 괴상해요. 이 선수는 뭐 이를테면 생일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잡음들이 있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이적한다고 난리치지도 않았고, 야야투레도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도 이 선수들을 판매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이게 시간을 되돌려서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해보자고, 2013-14 시즌이라고 보자고, 이 선수들이 모두 최전성기를 달리던 그 시점이요. 만약에 그때였다면은 아게로, 실바를 레알에 팔아버리고 그랬다면 얼마를 벌 수 있었을까. 맨시티는 진짜 큰 수익을 벌어다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레알 마드리드가 아게로, 실바한테 관심이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또 이제 그 선수들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그 선수들도 팀에 남아주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외국인 최고의 선수로는 솔직히 뭐 호날두나 앙리, 뭐 수아레즈 이런 선수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은 이 선수들도 사실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레알이나 바르샤로 떠났죠. 그런데 맨시티 레전드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시사하다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뭐든지 인생이 그러잖아.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잖아.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용병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많은 선수들을 꼽지만은 다 한번 따져보라 그래. 10년 채웠냐고 그 선수들. 아니잖아. 결국엔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잖아. 인생이 그러잖아. 심지어 이게 아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시티가 극적 우승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 11-12 시즌에 극적 우승을 했었을 때도 그 한 시즌 만에 레알이 강하게 이제 원했었어요. 강하게 접근을 했단 말이야. 아게로가 맨시티 우승을 시킨 그 직후에. 지금 홀란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때도 솔직히 그랬어. 레알이 부르면 와야지. 그때 마드리드 언론사들은 그때도 아게로
아게로한테 다 그랬어. 마르카 아스부터 시작해갖고 뭐 나종 뭐 다 해갖고 마드리드 언론사들은 다 그랬단 말이야, 지역지들은. 근데 아게로는 결국에 안 가고 맨시티에 남았어요. 다른 팀이지만 음바페도 지금 그러잖아. 남고 있잖아. 레알이 부르면 와야지. 천만의 말씀이야. 이제는 안 가. 뭐 음바페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재계약 수단으로도 사용하고는 있지만은 뭐 아무튼 여기 내용도 있지만은 넌센스였어요. 아게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레알, 바르샤 그리고 뭐 이탈리아의 엘리트 클럽들이 영입을 원하는 선수가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촌뜨기가 선택한 팀은 노 히스토리, 역사가 없는 팀, 사람들이 근본 없다고 약 올리는 팀, 그 팀을 선택했다는 게 이게 넌센스였다는 거예요. 근본이 없긴 왜 없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그런 메타를 아게로가 부셔주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마운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아게로가 상징적인 선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레알, 바르샤가 부르면 와야지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박혀있는 그 메타를 정면으로 반박해낸 선수잖아. 심지어 호날두, 앙리, 뭐 앞서 얘기했지만 수아레즈도 다 갔잖아. 레알, 바르샤가 부르면 다 가잖아. 근데 아게로는 그러지 않았잖아. 안 갔잖아. 이제 웃긴 사실이 뭐냐면 본문에도 있어요. 메뉴가 2009년도에 호날두를 8천만 파운드 이적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 돈으로 3시즌간 발렌시아, 스몰링, 필존스, 영, 데헤아 이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기 봐봐, 이게 좀 약간 재밌는 표현이야. 뭐냐면 만약에 이게 현실이 아니고 풋볼 매니저였다면, FM이었다면 이게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라고, 나는 진짜 정말 장사 잘하는 사람이야, 나 진짜 훌륭한 구단주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건 현실이잖아. 클럽 최고의 선수를 놓쳤다는 게, 비싸게 팔았다는 게 자랑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선수를 비싸게 팔았다는 게 메뉴 같은, 특히나 메뉴는 또 메모드급 엘리트 클럽이잖아요. 메모드급 엘리트 클럽이 자랑할 일이냐고. 이게 애초에 웃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호도나 인기, 역사 뭐 등등으로 따지면은 레알, 바르샤한테 꿀리지 않는 프리미어리그의 유일한 클럽이 메뉴잖아. 근데 이 클럽이 레알, 바르샤에 깔고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잉글랜드 축구 팬들한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 뭐겠냐고. 그렇지 않나? 솔직히. 근데 맨시티는 아그로를 지켰다는 거. 축봉.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FFP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맨시티는 진작에 이제 아카데미에 투자를 활발하게 해왔었기 때문에 FFP 이슈가 터졌을 때는 유스들을 판매하면서 버텼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클럽처럼, 다른 빨간 클럽처럼 대출을 받아야 될 필요도 없었고, 구단주는 또 배당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필요 없는 지출을 또 없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10년 넘게 연속해서 챔스에 진출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클럽은 맨시티가 유일하죠. 이런 요소들 덕분에 맨시티는 여전히 이적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고, 한간에는 이제 맨시티는 어째서 돈이 그렇게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반대로 메뉴는 글레이저 6남매가 돈을 그렇게 빨아가고, 심지어 챔스보다 유로파가 더 익숙한 시절도 있었는데, 불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메뉴는 돈을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싶기도 해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3시즌 연속으로 챔스에 나오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솔직히 레알이 1억 파운드짜리 선수를 구매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메뉴니까 가능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맨시티라서 챔스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온 맨시티였기 때문에도 이적 시장에서 큰 돈을 쓸 수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시티만큼 선수를 잘 지키는 클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페르난지뉴도 지금 벌써 8년 차예요. 8년 차고 벅베도 벌써 6년 차입니다. 6년 차 베테랑이에요. 그리고 펩이랑 같이 왔었던 긴도안이나 스톤스 같은 선수들은 5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메모드급 엘리트 클럽이라고 불리우는 뭐 레알, 바르샤, 바이언 같은 클럽들은 사실 선수들의 종착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팀이 쓸모없다고 선수를 방출하지 않는 이상에는 제발로 팀을 나갈 일은 없잖아. 레알, 바르샤 선수가 뭐 메뉴 가고 싶어요, 레뉴가 좋아요라고 메뉴로 가는 일이 없잖아. 그러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유일하게 스타 선수들을 판매하지 않는 팀 맨시티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레바민의 그 진짜 굳건한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맨시티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면 주전 선수들을 안 뺏기니까. 이런 점만 보더라도 솔직히 요즘에 이제 토트넘 케인 이슈도 있잖아요. 토트넘 케인 이슈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토트넘도 진짜 대단해. 케인 지키는 거 봐봐.
그러니까 지금 그 구단 부채 순위로 따졌을 때 유럽 전체에서 토트넘이 1위에요. 빚이 제일 많은 클럽이에요. 바르샤보다 더 많아요. 지금 10억 파운드가 넘어간다 그러죠, 대출이. 토트넘이 받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케인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언플하잖아. 케인은 지키고 싶지만 케인이 만약에 나간다 하면은 비싸게 팔 거다, 이런 식으로 고고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토트넘만큼 지금 돈이 필요한 클럽이 없어. 만약에 이번 시즌에 챔스 진출 못하잖아, 그러면은 뭐 도르트문트, 바르샤 뭐 다 필요 없어. 토트넘부터 망해. 진짜 뻥거리는 수가 있어요. 진짜 감당 안 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케인을 또 지킬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약간 대단하다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만 놓고 따지면은 리버풀도 선수들을 좀 약간 지키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죠. 뭐 살라나 반다이크 같은 선수들도 뭐 예전에 수아레즈나 쿠티뉴를 팔았던 거랑은 다르게 또 이제는 안 팔잖아. 이것도 진짜 인정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프리미어리그는 일단 레알 바르샤처럼 시민구단이 아니라서 이게 중요해. 프리미어리그는 레알이나 바르샤 같은 그런 클럽들처럼 시민구단이 아니잖아요. 사업가들 개인 소유잖아. 사실 뭐 그게 무슨 뜻이야. 사업가의 소유라는 거는 명성보단 이득이 우선이라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라리가처럼 프리미어리그도 시민구단 체제였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선거 처리됐어. 그럼 당연하게 지금 레알 바르샤 가는 것처럼 메날두 혹은 뭐 홀란드, 음바페 이런 선수들의 영입을 공약으로 걸 게 아니냐. 그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내 돈 아니니까, 내가 다 가져가는 돈 아니니까, 구단주가 아니라 시민구단이니까. 축뻥. 그런데 프리미어리그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구단주들도 결국에는 뭐 돈 벌라고 클럽을 운영하는 거니까 이게 같은 동일선상에 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레알이 부르면 가야지, 바르샤가 부르면 가야지, 혹은 레알 바르샤는 어째서 그런 S급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반대로 해보자고. 왜냐면 프리미어리그는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 소유니까 그런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간에는 맨시티가 이제 뭐 만수르의 액세서리다 뭐다 하면서 이제 비아냥 거렸던 사람도 있죠. 근데 일단은 만수르 자체가 클럽이나 선수들을 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카타르 월드컵 이슈가 있는 PSG 구단주처럼 뭐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만수르는. 결국에는 진짜 맨시티는 좋은 구단주 만나갖고 진짜 다행인 겁니다. 진짜 행복해야 돼요. 맨시티 팬들만큼 내가 볼 때 유럽에서 가장 맘 편한 팬들이 없어.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뭐 시기하는 다른 팀 팬분들이 있을지라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감당해야 돼. 왜냐면은 그만큼 진짜 편하게 팬질을 하니까, 맨시티 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목돈 쓸 때가 됐다는 시점이고, 아게로 대체자를 사야만 하는 타이밍이 이제는 왔으니까 이젠 진짜 시원하게 모처럼 좀 클래스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물론 포지션은 다르지만 진유의 경쟁자 겸 대체자를 영입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밀려오면서 경쟁팀들한테 선수들을 뺏겨오면서 굉장히 늦어서 나중에는 로드리를 바이아웃으로 영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그만큼 또 많은 일들을 겪어왔는데 그 시행착오를 앞으로는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몇 푼에 끼려고 하다가 이거 진짜 밀려버리면 진짜 좆돼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맨시티에서 신뢰도 높은 분들은 또 이제 홀란드를 노리고 있다고 하죠, 맨시티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아무튼 일단 이 이슈를 시작으로